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함께 공부하기, 함께 배우기인가요? 함께 공부하기. 예, 아무튼 8일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배우기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람의 숲이라는 이제 필명을 쓰시는 김철광님, 전업투자자이신 이분 제가 유튜브도 소개해드렸죠.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방송 통해서 저도 많이 메모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분의 투자 철학이 꽤 많아요. 알려주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뭐 지금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래서 뭐 저의 생각도 얘기해드리고 또 자료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는 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배우는 거예요. 뭐 정답이 있다 이런 거보다도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얼마나 또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김철광 대표님, 대표님이라 해도 되나? 아무튼 김철광님, 예, 그 자료, 그 투자 철학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 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EPS는 이익이고 PER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이제 지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EPS가 올라가든가 PER이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게 EPS가 올라가려면 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은 뭐죠? P 곱하기 Q, 매출액.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에서 각종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이런 원자재, 판관비, 이자 비용, 세금. 요걸 다 제한 게 바로 이익이죠.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주당 순이익, EPS죠. PER은 몇 배 줄 거냐? 10배 줄 거야? 100배 줄 거야? 삼성전자는 왜 10배밖에 안 주고 현대차는 왜 7배밖에 안 주냐 이거죠. 테슬라는 100배나 주는데 애플은 28배나 주고, 그게 결국 요런 이제 흐름 때문인데, 일단 금리는 매크로라 그러죠. 이 매크로가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금리 오르면 퍼는 무조건 낮아집니다. 할인율 때문에. 심리, 사람들이 위험손을 안 해요. 지금 예금으로 갈아타잖아요. 그러니까 퍼는 또 낮아져요. 위험을 선호하려고 하면요 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증시의 PER이 15배까지 갔어요. 한국이. 지금은 8배, 9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 두 개 있죠. 금리나 심리는 사실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변수죠. 지금 저 두 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퍼를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 15배, 지금 9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기업에 이제 달려있는 것 중에는 전방산업이 성장하면 퍼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얼마나 퍼가 높아요. LG엔솔이 100배가 넘죠. 이익의 질, 이 이익이 성장이 유지될 것 같다. 이러면 퍼 높게 줍니다. 애플 퍼가 높은 건 성장을 높게 유지할 것 같으니까. 테슬라도. 지금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HMM 퍼가 2배가 안 되잖아요. 왜요? 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요건데, 근데 이제 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주도주는 여기서 나와요. Q. 수요가 증가한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철광 님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요약을 했던 건데,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라. 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그림을 그려본 건데, 내연기관차, 요게 침투율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주가 잘 안 가는 건 전기차로 전환이 완전히 되면 성장이 남아있는데, 내연기관은 끝났잖아요. 사실상 쉽지 않죠. 그 다음에 PC는 역성장. 스마트폰 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뭘로 가요? VR 기기, 여기 요걸로 이제 체인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온라인 쇼핑도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요 밑에 있는 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로봇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차, 폐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XR, VR 기기. 여기 또 그림은 안 그렸지만 전력망, 인공지능, 그죠? AR, VR, EUV 반도체에서 CRO, 임상태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려면 일단 첫 번째가 성장하는 산업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볼 때도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앞으로 성장할 게 뭔가, 침투율이 낮은데 성장할지 뭔지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물가가 이렇게 높고 막 금리 높아서 난리가 났어요. 막 시장도 안 좋고 하는데 어떤 기업은 막 엄청나게 오릅니다. 예, 물가고 뭐고, 야 물가 금리 너 저리 가, 이거예요. 난 성장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장이 있으면 물가가 아무리 높고 금리를 올려도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이게 지금 가는 건 아닌데 KMW 아시죠? KMW가 2019년도에 최고 주도주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고 강세장에서만 주도주다. 그거는 저는 동의 안 하고요. 예,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KMW가 2019년에 주가 8배 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때 시장은 안 갔어요. 2019년에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럼 주도주가 아닌 건가요? 8배 간 주식을 주도주라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도주였어요, 당시. 예, KMW는.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때 왜 갔을까요? 미중 무역 분쟁 펼쳐지고 증시도 되게 안 좋았는데 왜 KMW는 당시에 8배가 갔을까요? 5G 기지국 설치하니까, 한국에 상용하면서. 그게 미중 무역 분쟁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나라에 기지국 설치하는 거랑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기지국 깔아야 되니까. 그때 실적도 진짜 좋았습니다. 예. 결국 2017년도, 18년도에 JYP 엔터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 트와이스가 대박이 났어요. 그게 미중 무역 분쟁과 뭔 상관이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주도주고. 그래서 또 보시면 요건 첨보입니다. 어떤 투자자분이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여기서 매집하셔서 큰 돈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첨보가 지난 2020년부터 엄청 올랐어요. 코로나가 오건 공급망 이슈가 터지건, 그죠? 상관없이 미국, 중국이 물가를, 아니 그러니까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건 말건, 전쟁이 나건 말건, 예, 갔었고. 요건 뭐죠? 최근에 간 기업 코스모학 기억나세요? 코스모학은 뭐죠? 폐배터리. 예, 금리 물가에 뭔 상관이냐 이거죠. 그냥 계속 가요. 이제 오늘은 좀 폐배터리가 안 좋았지만, 자 뉴프렉스 뭐 많이들 아시죠?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기업입니다. 왜? 우리 보고서로 공부를 해봤죠. 그리고 눈이 번쩍 띄었죠. 솔직히 읽고 나서, 야 진짜 이거 괜찮구나.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당장 올까? 예, 전기차 시대가 지금 대중화된 건 아니고 XR, VR 알겠는데 될까?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안 좋은 장에도 뉴프렉스는 폭등을 했어요. 예, 주가가 단기에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가랑 금리 오르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성장주는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져야죠. 왜 올라갈까요? 그걸 압도하는 성장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실제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보고서를 괜히 요약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떤 기업은 고성장주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카오 같은 기업들인데, 네이버랑 왜 안 가냐면요, 저도 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성장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성장이 금리가 꼭 올라서가 아니라 금리 이상의 성장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쿠팡과 경쟁을 하는데 쿠팡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검색 광고 더 성장하긴 해요. 실제 플러스 성장인데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해외 쪽에서 만약에 웹툰 잘하는데 해외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주가 올라갑니다. 금리 오르든 말든. 예. M&A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카톡도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카톡 다 하잖아요. 더 성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카톡 광고도 이미 잘 되고 있고. 뭐냐면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게 경영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래서 성장주가 왜 이렇게 안 가는데 이 새로운 성장주는 막 가잖아요.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투자가 이제 눈이 좀 트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해드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성장주에 그냥 뭐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되고 옛날에 성장했던 성장주니까 앞으로도 성장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장 못해도 앞으로 성장할 것 같으면 그게 성장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시장은 뚫고 간. 성강밴드나 태강이 왜 갔겠어요? 걔네 원래 성장주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왕따 당했어요. 왜 갔죠? LNG 때문에. LNG 때문에 성장할 것 같아서. 그걸 찾는 거예요. 예.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런 성장주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나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자 보세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만나서 망했죠. 사실상. 소니가 그 왕자를 되찾았죠. 소니가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은 노키아는 망했고 애플이 됐고 전기차에는 그전엔 도요타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자리를 꿰찼고 파운드리 3D 낸드로 넘어가면서 요게 그 반도체 헤게모니가 인텔과 도시바에서 바뀌었어요. 애플, AMD, 삼성전자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나오면서 이마트가 아니라 쿠팡이 시총이 커졌고 OTT 우리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가 대세가 되니까 CJ, CGV가 영화관이 힘들어졌죠. 넷플릭스 티빙이 됐고 중국 보조금 받게 되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힘들고 BOE가 완전히 그 자리를 꿰차버렸죠. 반값 치킨 나왔죠. 홈플러스 당당치킨. 교촌치킨 주가가 안 좋아요. 왜? 대형마트 사람들이 홈플러스 가서 사버립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믿지 마세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장기 투자할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장기 투자는 수익 납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우리 봤잖아요. 코닥을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루틴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변화를 계속 관찰해야 돼요. 이번 주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봤던 거 뭐죠? 기억나세요? 이번 주에 우리 공부했던 보고서 중에 화장품 트렌드 박종대 연구원님, 오리나 연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 시장, 미국 시장 파편화 바뀐다. 그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변화를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산업이든 간에. 예,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걸 배웠으면 글로 쓰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나노뷰티 기억나시죠? 저희 당사 제가 소개해드렸죠. 소수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보시건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읽으시건 간에 상관없이 예, 여러분들이 이 소수의 이거를 읽고요 정리하세요. 예, 단 몇 줄로 간단하게 이것도 사실은 일이긴 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건 제가 직접 다 간단하게 적어본 거예요. 소수의 채널에서 똑같은 광고를 보고 똑같은 드라마를 획일적으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 다양한 채널,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소비가 파편화되고 있고 화장품 시장도 대형사 중심의 히트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인디 브랜드, 중소형 그런 브랜드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실제 이거는 올리브영만 가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커지고 있다. 단일 브랜드만 파는 그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일본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중소 브랜드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OEM사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기업명은 제가 안 적었어요. 일부러. 기업은 나와 있죠.
요거 글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저희 당사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당사 뭐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여기 투자 정보 보이시죠? 투자 정보.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고 제 얼굴이 나와 있네, 민망하게. 아무튼 여기 투자 정보 여기 보시면 여기 리서치 있죠. 여기 리서치 눌러서 들어가시면 저희 당사 보고서 여기 왼쪽에 다 있죠.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산업 분석, 특히 산업 분석 잘 보세요. 요즘에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좀 많이 써요. 요즘에 이제 이 장문의 보고서를.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스틸도 있고 여기 나노뷰티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거 보고서잖아요. 여기 PDF 파일 있죠. 요거 클릭해서 밑에 저장을 딱 누르면 이렇게 보고서 뜹니다. 장문의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네, 천천히. 그리고 뭘 하라는 얘기냐면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적어야 돼요. 블로그라도 하세요. 네, 진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문도 있어요. 서울경제신문을 제가 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서울경제신문이 요거 있죠. 요거 지면신문을요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대부분 돈 내고 봐야 되거든요. 무료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빵빵해주는 타이어주 읽어보여. 읽고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들면. 이거 읽어봤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면 되고요. 타이어 긍정적 전망이 발생했고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 대수의 증가세가 견조하다. 공급망 개선. 미쉐린 글로벌 오리지널 타이어 신차 판매가 증가했다. 3분기 환율 상승세 더 크다. 판매 성장률 지속될 것 같다. 원재료 고물가 하락도 좀 고물가 하락은 부담은 아니고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그래서 고물가 하락도 긍정적. 네, 긍정적이죠. 네. 타이어 판매가는 올렸기 때문에 원재료 하락은 긍정적이다. 운임지수는 제가 졸면서 썼나요? 이렇게 오타가 많죠. 운임지수는 1월 고점 대비해서 44%나 급락했다. 운송비가 떨어진 거죠.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첨단 소재 기업들도 온풍이 불고 있다. SUV 타이어 판매는 비싸요. 또 수익성이 높다. 그럼 타이어 코드는 앞으로도 좋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좋을까? 근데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타이어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은 타이어를 굉장히 좋게 얘기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울경제신문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경제 나오잖아요. 서울경제신문이 저도 이걸 무료로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페이퍼 있죠. 이페이퍼. 요거 눌러보세요. 이페이퍼는 이렇게 떠요. 지면신문입니다. 오늘자. 지면신문이 전 좋아요. 왜냐하면 압축해서 다 보여줘요.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울경제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 뭘 읽어야 될지 몰라요. 사실 매번 실시간으로 바뀌고 찾기가 쉽지 않은데 왜 지면신문을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날짜별로 있는데 이걸 보고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거 보면 돼요. 나와 있죠. 예. 반도체 전쟁 4월 RPS 비용 태양광 비리 뭐 이건 뭐죠? 그 다음에 면제부 정치 넘어가고 예. 은산분리 예. 파국 만화 이거 미국 철도노조가 원래 파업을 했는데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통신 매출 40% 플랫폼 기업 변신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예. 그리고 세계 3대 임플란트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르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의류 OEM 이건 뭐죠? 우리 얼마 전에 보고서 봤던 건데 그죠? 자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조금 느린데 여기 있죠. 두산 왜 올라가는지 내용 나와 있고 킹달러 입은 의류 OEM 3인방 이거 한투증권 보고서인데 네, 그죠? 읽어보세요. 눌러서 이렇게 나와요. 확대하셔가지고
아니면 요 기사를 보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제목만. 그러면 그 기사를 그대로 검색한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걸 읽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공부해봤지만 요약을 하시라는 거. 신문. 예. 이걸 습관화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매일 저는 실제 지면신문 다 보고 있어요. 구독해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공모주 공부했죠. 공모주에 투자하라. 대학생분들은 꼭 해보시고, 제가 공모주 함께 배우기 2일차인가요? 2일차였나 3일차에 공모주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꼭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해서 용돈이라도 꼭 버시라는 얘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걸 벌어서 계속 통장에 쌓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공모주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근데 이번에 WCP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WCP라고 그 배터리 분리막. 근데 흥행 참패했어요. 이제 기사 보니까 기관 수요 측에서 굉장히 안 좋게, 공모가 8만 원이 하단인데요. 그 밑으로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흥행. 이번에 쏘카도 봤잖아요. 흥행이 실패한 경우 성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쏘카 주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첫날이고 여기에 공모가가 28,000원이에요. 그죠? 수익도 안 났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흥행 실패한 기업들은요 대부분 주가 안 좋아요. 성일하이텍이나 그렇게 흥행 성공한 기업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WCP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쉽지만 공모주 청약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흥행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도 뭐 앞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할 거니까 한번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공모주 공부 좀 하셔가지고 공모주엔 투자하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 하나라도 좀 제대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디테일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자, 예를 들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운영하는 테슬라를 한번 예를 들게요. 테슬라의 핵심은 뭐예요? 뭡니까? 지금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테슬라 직접 제가 이건 그림은 그린 겁니다. 전기차.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전기차고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의 경쟁력. 되게 싸게 만들어요. 전기차를. 주행거리 좋습니다. 디자인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질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파고들어 볼게요. 저원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받죠. 특히 LG한테, 파나소닉. 예. 그리고 배터리 이제 자기가 직접 또 만들겠대요. 4680 셀이라고 굉장히 배터리 크기를 키운 건데 요거로 해서 원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주행거리가 엄청 길어요. 그죠? 예. 특히 여기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이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만들죠. 이걸 채택을 했고, 디자인 모델 3, 모델 3, 모델 S 다 심플합니다. 비슷비슷하죠. 예. 디자인에 일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질리질 않아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한답니다. 우리 로봇 공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추석 연휴 전날, 추석 연휴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갔던 올해 보고서에서 제가 그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 로봇 보고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로봇. 왜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쓰려고 할까? 차를 이제 무한정 뽑아내야 되거든요. 1년에 2천만 대 만들어야 된대요.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자동화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통합돼야 돼요. 하나의 큰 ECU라는 반도체가 지금은 내연기관차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얘가 다 컨트롤 해줘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요 방향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돈 벌겠다는 겁니다. 많이 팔아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고, 경쟁 우위는 오토파일럿. 여기에 오토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슈퍼차저는 뭐죠? 예. 이 테슬라 오너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죠. 미국에 많이 깔아놨죠.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요. 전기차에서 안 끝나죠. 왜 높은 밸류를 받죠? 확장을 하잖아요. 자율주행. 비싸지만 하고 있고, 인공위성, 태양광 주택 사업하는 거 아세요? 테슬라가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루프탑 있죠. 미국의 주택의 위쪽에 태양광을 덮는 거예요. 지붕을.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시작이 됐지만 에너지 사업까지.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괜히 PR 100배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분석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제대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공부를 할 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라도. 자, 이거는 우리 공부했던 기업 중에 뭐죠? ISC. 요새 주가 많이 올랐죠. 테스트 소켓 보고서 기억나세요? 정말? 예, 제가 올해 본 보고서 중에서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저 테스트 소켓. 업황은 안 좋지만 테스트 소켓 시장 커진다. 근데 그 보고서 보고 느낀 게 ISC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게 뭐예요? 사업 보고서 보는 거예요. 반기 보고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자, 당사의 주력 사업은 반도체, 테스트하는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사업이다.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들죠. 예, 우리 다 공부했어요, 사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게 비메모리에도 이제 들어가고, 자동차용 반도체 테스트 할 때도 저게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죠? 테슬라 자율주행 칩. 아까 테슬라 자율주행 사업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에도 들어가지만 2017년부터 시스템 반도체용에도 다수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포고핀. 포고핀은 뭐죠? 리노공업이 하는 거죠. 리노공업이 얇은 핀. 그러니까 리노공업과 이 ISC가 경쟁을 하죠.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고 모르면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요약을 하세요. 이 회사의 장점은 뭔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테스트 소켓 전방산업은 뭔가, 전방산업이 성장을 하나 안 하나, 예, 지금 돈은 잘 버나 안 버나, 예, 확장성은 있나. 확장성이 생겼죠. 왜냐하면 옛날엔 메모리만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확장성이 있어야 퍼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잖아요. 경쟁 우위도 있고. 자, ISC의 경쟁 우위는 뭐예요? 저 메모리, 그러니까 저 실리콘 러버 있죠. 이 실리콘 러버에서는 뭐 거의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걸 굉장히 제대로 만들고 있고, 확장성, 이게 메모리에만 쓰이다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테스트 러버 소켓, 특히 큰 CPU, 자동차용 반도체.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죠. 수요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CPU가 서버용에 많이 들어가요. 큰. 예. 그리고 플립칩 BGA라는 기판 아시죠? 예, 그런 것들. 이런 게 다 서버 쪽에 들어가는데 서버 시장 커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확장성이 생겨버린 거죠. 예. 그리고 좀 부족한 거 채우려고 포고핀 만드는 프로에까지 인수를 해버렸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죠? 하이드로콜로이드. 이거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뭘까요? 창상 피복제 하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창상 피복제. 여기 반기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TNL. 예, 며칠 전에 우리 보고서 봤잖아요. 목요일날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죠. TNL이 미국의 그 히어로라는 회사, 유통사에 저 마이티 패치라는 여드름 패치를 이제 유통을 하는데, 그 히어로라는 회사를 미국의 한 기업이 인수한다. 그래서 시장이 커질 거다.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다. 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TNL을 모르면 사업 보고서 보고 공부하라는 거죠. 창상 피복제는 여기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재생시켜 주는 겁니다. 수술했을 때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주요 제품 창상 피복제란 여기 나와 있어요. 창상이란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신체 조직이 파괴된 상태. 이때 힘은 수술까지도 포함한 외부 매체의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창상비복제는 이러한 정상적 구조가 파괴된 신체 조직에 상처를 보호하며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의 흡수 출혈로 인한 삼출액 모르면 네이버 검색하면 돼요. 예. 애널리스트들도요.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제가 물어봤거든요. 김경민 연구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면 다 검색해서 찾는데요. 똑같아요. 모르면 검색합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요. 상처에 직접 접촉을 해서 상처를 보호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이런 그 것들로 좀 구성이 돼 있다. 한마디로 뭐 여드름 패치 같은 거예요. 예, 저런 거를 이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상처, 트러블 케어, 여드름이죠. 트러블 케어. 이 제품으로 사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아까 봤잖아요. 매출 비중의 60.9.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마이트 패치가 주요 제품이고. 예. 이해되죠? 이게 어디 나와요? 사업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여기 전자공시 들어가서 이걸 좀 루틴하게 계속 읽어주세요. 진짜로. 시간 날 때마다 뭐 오늘 어제 나온 보고서 중에 뭐가 있었죠? 어제 나온 보고서 중에 눈에 떴던 거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그 기업 중에 잠깐만요. 인탑스 우리 어제 한번 보고서 봤죠. 그러면 보고서도 있지만 인탑스 직접 쳐가지고 전자공시에서 뭐가 있죠?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나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인탑스는 뭐 본사를 거점으로 IT 디바이스, 아까 그 어제 봤던 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 사실. 예. IT 디바이스 부분은 휴대폰, 안테나 부품 이런 걸 만든다고 하고요. 가전제품도 있고 자동차 부품도 사업하고 있고 금형, 여기 이제 금형 쪽은 뭐죠? 전자담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로봇도 있었고 주요 제품, 예, 여기 나와 있죠. 비중도 나와 있고 제일 많은 게 IT 디바이스랑 금형입니다. 원재료는 뭐고 매출은 어떻고. 예. IT 디바이스가 내수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일부 있고 가전제품, 유통 서비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기타 참고사항에서 이제 업황도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주로 이 기타 참고사항에 자세한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 읽으면 좋은 게요. 꼭 인탑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업황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의 내용도 알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업황은 이렇구나.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구조도 한번 보고. 없죠? 뭐 특별히 나쁜 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화승엔터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면 돼요. 아디다스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 워런 버핏의 친구죠. 찰리 먼거 하는 일은 맨날 이것만 본대요. 사업 보고서만 계속 본대요. 그냥 심심하면 이거 읽어본대요. 여러분도 막 이 모든 걸 다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리스크 요인도 알 수 있어요. 화승엔터 뭐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어요. 요건 리스크 요인이죠. 예, 얼마? 17,000원에 850만 주가 대기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거보다 미치니까 지금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17,000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17,000원 가면 좀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 850만 주고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리스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습관화해서 자주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파트 1만 좀 이렇게 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파트 2로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배우기 8일차 바람의 속 김철광님의 투자 철학, 요거를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방송 찍는 날짜는 2022년 9월 16일입니다.
16일 날 이제 찍는 방송이니까 참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